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 분수의 필요성. 2. 분수로 나타내기. 3. 분수의 막내꼴과 형리꼴. 4. 분수로 나타낸 양 계산하기. 1. 분수의 필요성. 어머니께서 피자를 시키셨다. 얼마만큼 먹을래 하고 물으셨다. 8등분해서 3조각 먹을래요 라고 말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전체 양 중에서 자기가 생각한 양을 정확히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8조각 중에 3조각, 8분의 3. 8은 전체 양을 뜻하고요. 3은 생각한 양을 뜻합니다. 이런 기호가 우리 언어 생활에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8분의 3, 이것을 분수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이거는 분으로 읽습니다. 8분의 3으로 읽습니다. 분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부르고 분 아래에 있는 수를 분모라고 부릅니다. 8분의 3, 이것을 분수라고 부르고요. 이 8분의 3에서 분모는 전체 양을 뜻하고요. 분자는 생각한 양을 뜻합니다. 이것이 분수의 절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전체 양이고요. 분자는 생각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분수라고 부릅니다. 이 분수로 나타내기, 예를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모에는 전체 양을 쓰고요. 분자에는 생각한 양을 씁니다.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색칠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물어본 거가 생각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전체 5개가 있습니다. 전체 양은 5가 되는 거고요. 색칠한 부분이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형이 3개가 있고요. 전체 3이 되는 거죠. 색칠한 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예, 2. 영희는 필통에 연필 3개와 지우개 2개를 가지고 있다. 필통에 있는 것을 전체 양으로 했을 때 연필의 양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지금 필통에 있는 것을 전체 양으로 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필통에 있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필통에 연필 3개와 지우개 2개가 있기 때문에 필통에는 5개가 있습니다. 자, 분수라는 거는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모에는 전체 양을 쓰고 분자에는 생각한 양을 쓰는 겁니다. 자, 분모는 5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양이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본 거가 생각한 양이라고 그랬죠. 연필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연필의 양이 생각한 양이 되겠습니다. 연필의 양은 3개죠. 그래서 분자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예, 3. 민순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형과 민수, 여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순의 가족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양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분수라는 거는 항상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모에는 전체 양을 쓰고 분자에는 생각한 양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남자가 차지하는 양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이 물어본 거가 생각한 양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요. 민순의 가족에서, 네, 가족이 전체 양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세워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4분하고 형과 민수, 여동생 1명, 3명이니까 전체는 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차지하는 양, 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지금 민수네 가족이기 때문에 민수 입장에서 형과 민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이란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도 남자고 형도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빠, 형과 민수 4명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3. 분수의 막내꼴과 형리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어서 별 5개를 그렸습니다. 이 도형은 별 5개를 의미하는 제가 만든 도형입니다. 분수의 막내꼴과 형리꼴. 분수의 개념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분수 계산에 사용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크기가 똑같은 도형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가 되고요. 이거는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개의 도형은 같은 크기의 도형입니다. 그리고 그 도형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도 같은 크기입니다. 이 말은 이 3개의 분수가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분수라는 겁니다. 즉, 이 3개의 분수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모처럼 생긴 피자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2조각 내서 1조각 먹을래. 전체를 4조각 내서 2조각 먹을래. 전체를 6조각 내서 3조각 먹을래. 라는 말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수가 같은 값을 나타내는 분수 표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분의 2를 막내꼴 분수라고 하고요. 4분의 2부터 위로 나오는 분수들을 형리꼴 분수라고 부를 겁니다. 2분의 1은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제일 적어서 막내라고 부른 거고요. 4분의 2부터는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막내보다 커서 형님꼴 분수라고 부르려는 겁니다. 자, 이제 2분의 1과 값이 같은 분수들을 몇 개 더 적어 보겠습니다. 막내꼴 분수 2분의 1의 형리꼴 분수들을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10분의 5, 12분의 6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되겠습니다. 형리꼴 분수들은 끝이 없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형리꼴 분수들을 만들 때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2를 곱해주면 분자에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4분의 2 나오죠. 분모에 3을 곱해주면 분자에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6분의 3 나옵니다. 분모에 4를 곱해주면 분자에 4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8분의 4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형리꼴 분수들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리꼴 분수들을 만드는 요령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형리꼴 분수들은 나중에 어떤 양을 구하는 문제나 통보를 할 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형리꼴 분수들을 만드는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형리꼴 분수들을 만드는 요령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6을 곱해줄게요. 분모에 6 곱하고 분자에 6 곱하면 12분의 6이 되는 거죠. 네, 12분의 6도 2분의 1의 형리꼴 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형리꼴 분수라고 그래서 형립이란 단어가 붙어서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와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것도 꼭 같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막내꼴 분수에서 형리꼴 분수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령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형리꼴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쪽 부분은 분자 분모에 2를 곱한 거고요. 이쪽 부분은 분자 분모에 3을 곱한 거고요. 이쪽은 4를 곱한 거고요. 네, 이 부분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4를 곱한 거고요. 이 부분은 5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리꼴 분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고 보니까 어떤 성질이 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두 개 같다라고 그랬죠?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보세요. 그럼 9분의 6, 요거 나오죠? 네, 분수가 같다라는 거가 있을 때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은 형리꼴 분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세 개에도 마찬가지예요. 3, 6, 9 더하면은 18이죠. 2, 4, 6 더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게 18분의 12가 되는데요. 아무튼 분수가 같다라는 게 있을 때 두 개가 같다라고 돼 있든 세 개가 같다라고 돼 있든 네 개가 같다라고 돼 있든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은 그 막내꼴 분수의 형리꼴 분수가 된다라는 거. 자기와 같은 분수값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수로 나타낸 양 계산하기. 예, 여기는 색연필을 12자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색연필 중에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몇 자루가 사라졌을까요? 어떤 상황이 분수로 표시가 되면은 분모는 앞에 나온 말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분자는 뒤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색연필 3자루 중에 2자루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희는 색연필을 12자루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체 양이 12자루니까 우리 전체 양은 분모가 전체 양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거를 12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3을 12로 만들어 주려면 4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와 같은 값이 되려면 똑같이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분의 8이 되기 때문에 12자루 중에서 8자루가 사라진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항상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이고 분자는 항상 뒤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이다. 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분수로 나오게 되면은 분모는 반드시 앞에 나온 말의 양을 나타내고요. 분자는 뒤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을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색연필 세 자루 중에 두 자루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의, 나는 어머니께 받은 한 달 용돈 10만 원을 하루 만에 4분의 3만큼 썼다. 얼마만큼 썼을까요? 어떤 상황이 분수로 표현되면 분모는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을 나타내고요. 분자는 뒤에 나온 말에 대한 양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용돈 4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루 만에 3원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 10만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전체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10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2만 5천이죠. 4 곱하기 2만 5천이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2만 5천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 곱하기 3은 7만 5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썼을까요? 7만 5천 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4 곱하기 2만 5천이 10만이라는 거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양이기 때문에요. 이 분수를 곱해주면은 생각한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어본 양을 구할 때는 항상 전체 양에다가 분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0만 곱하기 4분의 3을 하게 되면은 쓴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0만 곱하기 4분의 3 하시고요. 이 10만은 분자에 곱해줍니다. 분모에 곱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4분의 30만이 되고요. 이 분수는 나누기에서 나온 겁니다. 얘는 30만 나누기 4를 나타내는 거예요. 30만 나누기 4는 4분의 30만이 되고요. 4분의 30만은 30만 나누기 4가 되겠습니다. 이 나누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실행 기호를 그시고요. 이 앞에 나온 나누기 앞에 나온 수를 안쪽에다 넣으시고요. 나누기 뒤에 나온 수를 이 앞쪽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하나만 봅니다. 4가 3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두 개를 봅니다. 30에 4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쭉 그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30에 4가 최대한 몇 번 들어가는지 숫자를 찾습니다. 7번 들어가죠? 4, 7이 28. 여기다 7 쓰시고 30 밑에다 28을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 밑줄을 긋고 뺍니다. 30에서 28 빼면 2가 나오죠? 자, 빼실 적에는 뺀 다음에 뒤에 있는 수 하나 반드시 내려서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얘를 20으로 읽으세요. 줄이 있지만 20으로 읽으시고 4가 20에 몇 번 들어가는지 최대한 들어가는 수를 찾습니다. 5번 들어가죠? 5, 4, 20. 그러면 이 0 위쪽에다 5를 쓰시고요. 5, 4, 20을 20 밑에다가 또 20을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그시면 반드시 빼야 돼요. 자, 빼면은 0이 나오죠? 그리고 뒷수가 하나 내려와야 되는데요. 0이 나왔을 때는 이 뒷수들을 봅니다. 보는데 지금 전부 0이죠? 전부 0일 때는 이 0들이 내려오지 말고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0이 아닌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003이다라든지 032라든지 315라든지 이렇게 0이 아닌 수가 있으면은 하나만 내려와서 아까와 같은 실행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뺐을 때 0이 나왔을 때 이 뒤쪽에 있는 수가 전부 0이면 내려오지 말고 위로 올려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십, 백, 천만, 7만 5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7만 5천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가기 확인 문제 두 문제가 나갑니다. 다 틀리셨다면 다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영상 맨 끝에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